네, 예. 학교법학원에서 민법 강의하고 있는 신정훈이랍니다.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1차 시험을 위해서요. 민법을 준비하는 것들이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많고요. 용어 자체가 낯설고, 그다음에 우리가 민법이라는 과목을 고등학교 때 사회탐구라는 시간에 배운 적도 있는데, 그 내용하고는 조금 수준 자체가 높은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어서 조금 현실적인 어려움을 갖게 되게 되는데요. 일단은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시험으로서 과목 자체는 어려운 과목이에요. 굉장히 이해를 깊게 해줘야 되고 분량도 많고요.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 되게 되는데, 근데 시험 자체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다면요. 지금부터 1월 달부터 우리가 기본 강의를 진행하게 됐을 때 충분하게 정리할 수 있는 원하는 점수를 맞을 수 있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점을 맞아야 된다면 굉장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100점을 한 개도 안 틀려야 되고 100점을 맞아야 된다면 지금부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인데, 절대평가입니다.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은 절대평가니까 60점만 맞으면 1차 시험을 합격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 점수에서 60점을 맞으면 되기 때문에 노무사 시험에서 민법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갖는 부담 자체는 60점을 맞기 위한 공부를 해주면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딱 60점을 맞는다는 공부라는 게 어떤 청량의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맞게 공부해주면 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해도나 아니면은 판단 능력이나 아니면은 공부 학습 정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해줘야지 내가 60점 맞는 시험장에서 60점을 맞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전에서 문제 자체가 어떤 형태로 어떤 수준으로 출제될지 그런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측을 하고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지금부터 강의를 1월 달부터 진행하게 되게 되는데요. 근데 그게 100% 정확한 수학적 정확성을 갖는다고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더 우리가 수준 있게 공부를 80점 정도를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25문제에서 20개를 맞추기 위해서 5개는 틀리더라도 20개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되게 된다면, 그러면 20개 다는 안 맞다 할지라도 뭐 17개나 18개 정도 그 정도 맞는다 할지라도 그 정도 점수 때면요 충분하게 노무사 시험에서 안전하게 붙을 수 있는 점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공부를 할 때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될까? 과연 이런 어려운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맞을까? 이런 것들을 1차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건 아닐지, 또 공부 시간 자체에서 1차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있는 건 아닐지에 대한 후회나 어떤 고민을 많이 하게 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없애려면 일단은 나는 80점 맞아버리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엽적이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까지는 내가 맞추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출제될 만한 것들은 다 해버리겠다. 이런 기분으로, 그런 기분으로 오히려 1월 달부터 준비하시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의 부담을 들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딱 60점만 맞으면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과연 공부하다가 어려운 내용이 나오면 내가 이것까지 알아야 될까? 또 이런 것들이 과연 기출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작년 문제나 올해 문제들 비교해서 기출 문제를 확인해 보시면 문제 수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 지문만 묻던 시험은 이제는 조금 더 바뀌어가는 추세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또 1차 시험 자체에 대해서 난이도를 조금 더 높여가지고 조금 더 수준 있는 시험을 만들겠다는 게 오히려 공단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민법을 조금 수준 자체를 높여가고 있는데,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00점 맞아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수준 있는 문제들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다 맞출 필요는 없다 할지라도 가장 기본되고 가장 출제가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게 되게 되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 자체를 그런 식으로 가진다면 1차 공부 자체에 대해서 크게 고민 없이 충분하게 통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너무 방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너무 쉽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가볍게 보겠다 아니면 대충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시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집에서 놀다가 텔레비만 보다가 신문만 보다가 그냥 풀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준비하신다면
그 시험 자체에 대해서 모독이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 이래 되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래 최선을 다해준다는 거 그런 마음으로 정리하신다면 충분하게 이래 되게 될 거고요. 일단은 법학을 이래 처음 할 때 제일 먼저 민법을 하라고 이래 말을 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왜냐 그러면 민법의 그 구조나 민법의 내용들, 민법의 용어들 이런 것들이 다른 법에서 차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흘러간다 이 말이죠. 비슷하게 그래 용어나 아니면 조문 구조나 아니면 조문의 해석 방법 또 판례에 대한 접근성 이런 것들을 민법을 통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겪게 이래 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민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법학에 대한 이해도나 접근성 이런 것들을 높여둠으로 인해 가지고 뒤에 나오는 그 노동법이니 또 2차 가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행정정수법이니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충격 자체를 접근성 자체를 높일 수 있는 이래 그런 계기가 이래 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민법을 통해서 좀 그런 측면을 이래 활용하시면 이래 되게 되고 민법 처음 들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나 아니면 용어 자체에 부담을 갖게 이래 되게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 이래 되게 되는데요. 미리 그 용어 정리를 따로 이래 강의를 찍어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기본 강의를 이렇게 듣겠다는 분들은 미리 그 기본 용어 정리를 미리 듣고 오세요. 그러니까 그 복습을 하지 마시고 그냥 빠르게 한번 이래 용어만 이래 확인해 두겠다. 그러니까 용어가 알아야지 이게 독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 자체에 문맥을 이래 파악할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단어에 막히다 보니까 자꾸 이 단어가 뭘까 아니면 이 단어가 이 그 문장에서 어떤 의미로 활용됐을까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 이걸 고민하다 보니까 문맥을 못 참는 거야. 문맥을 이 문장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놓쳐버리게 이래 되게 되니까 제일 먼저 이 민법에 대한 그 전체적인 용어를 한번 이래 미리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요. 아니면 수업을 듣는 중이라 할지라도 미리 초반에는 진도가 많이 안 나가니까 미리 그 용어를 듣고요. 수업을 이래 따라오신다면 조금 더 이래 그 접근성을 이래 높일 수 있게 이래 되게 되고 어려움을 조금 더 덜 할 수 있는 이래 그런 측면이 이래 되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흔히 쓰는 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법학에서 쓰는 용어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미리 한번 용어 정리 강의를 먼저 듣고요. 그때 이제 수업을 이래 들어오신다면 조금 더 따라오기가 이래 용이하지 않을까라고 이래 생각되고 동영상을 이래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동영상 수강생들을 위해서도 이 용어 정리 강의는 무료로 이래 제공을 이래 해드리기 때문에요. 용어를 미리 이래 알고 수업을 따라올 수 있도록 이래 하시고 교재는 기본서입니다. 그러니까 1월달 그 기본 강의 교재는 기본서 한 권으로만 정리할 거예요. 왜냐하면 7월달에는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그 문제까지도 같이 이래 풀어가지고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기본서 한 권만 지금부터는 계속 본다. 시험장 갈 때까지 한 권만 계속 반복한다는 느낌으로 이래 정리하시고 이게 휘발성이 되게 강한 과목이어가지고 돌았으면 잊어버리는 이래 그런 성격을 이래 띠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반복을 이래 필요로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과목이 이래 되게 되니까 조금 더 회독수 반복을 좀 높여가는 측면이 이래 되게 필요하게 이래 되게 되고 같은 책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책을 이래 곁들여서 이래 보지 마시고 하나의 책을 이래 끝까지 시험장 갈 때까지 계속 정리하고 그 책에다가 모든 내용들을 이래 몰아가지고 어떤 기출 문제나 아니면 어떤 사례 문제나 아니면 최근 판례나 이런 것들을 다 그 책에다가 이래 정리를 해서 속중 말해서 단권화를 해 나가는 작업을 이래 해두시고 그걸 계속 지금부터 해서 시험날 5월달까지 반복해 들어가신다라고 이래 생각이 드시면 이래 되게 되고 좀 책을 이래 볼 때는 전체 구도를 먼저 보시고 큰 그림요 큰 그림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들 이 제도가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졌는지 또 이 제도가 어떤 측면에서 활용되게 되는지 또 이 판례가 어떤 부분에서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쟁점을 이래 잡아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래 되게 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해야 될 민법은요 조문에 대한 해석입니다. 법 조문에 대한 해석을 이래 공부한다고 이래 보시면 이래 되게 되고 조문에 대한 정리고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계와 이 사람의 관계가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얘네들의 분쟁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줘야 될지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법에서 규정이 있으니까 규범을 가지고 해결을 해주게 이래 되게 되고 규범을 통해서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그런 측면을 이래 위해서 민법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조문에 대한 정리들 이해들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게 얘네들 간의 분쟁을 해결해 주는 기준이 되는 이 조문을 이래 공부해 두신다고 생각하시고 그 판례는요 이 조문에 대한 해석이 너무 애매해요. 그러니까 조문에 대한 표현 자체가 너무 애매해가지고 과연 이 경우를 포섭하는 상황인지 포섭하지 않는 상황인지 즉 적용되는 상황
사항일까요? 적용되지 않는 사항일지 조문 자체가 명확하지 않을 때 그걸 해석을 통해서 밝혀주는 겁니다. 해석을 통해서 구체화시켜준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해석을 해놓는 게 이게 대법원 판례가 이래 되게 되고 법원은 1심 법원도 있고 2심 법원도 있고 3심 법원도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수험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이래 정리하게 이래 되게 되고 출제는 거의 다 조문과 판례 위주로 출제돼요. 조문과 판례 위주로 이래 출제가 이래 되게 되니까 조문 판례를 엮어서 우리가 준비해 들어가시면 되고 2차 시험도 판례 없는 부분은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판례 있는 부분에서 출제가 법 과목들은 출제가 되게 이래 되게 되니까 판례에 대한 이해들, 공부들 이런 것들을 이래 해주시면 되고 결국 이 판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조문이 추상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구체화된 표현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섭들, 적용 범위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 자체가 판례라고 이해하시면 이래 되게 되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그 두 가지 쟁점을 집중적으로 정리하게 이래 되게 되고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고 왜 이런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게 이래 되게 되는지 또 이런 것들이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해결 기준은 뭔지 이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주는 게 가장 타당한지를 이래 보여주게 이래 되게 되는데요. 일단 민법은 어떤 국가 권력의 행사의 문제나 뭐 이런 것 공권력에 대한 어떤 그 침해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아니고 개인과 개인 간의 그 관계를 이래 규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관계 또 여러분들과 학원과의 관계 저와 학원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런 관계를 규율하는 게 민법이 이래 되게 돼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늘 쓰고 있는 겁니다. 늘 적용을 받고 늘 우리가 활용하기에 이래 되게 되는데 이걸 법적으로 표현하지 못해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들하고 법의 표현하고 맞지가 않아서 이래 그 어려움을 겪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그 표현을 맞춰 주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교과서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아는 표현을 법적 표현으로 바꾸는 작업들 이걸만 일치만 되면 이 과목 자체에 대한 접근성이 그래 어렵지만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일어나고 늘 일어날 수 있고 또 우리가 부동산을 산다든지 아니면 돈을 빌려주고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그 생활의 부분이 이래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둔다라고 이래 생각하시고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굉장히 필요한 그 과목 중에 하나가 이래 민법이 이래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꼭 시험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런 측면도 이래 함께 고려해서 그래 그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래 어려운 과목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이래 생각되게 되니까 일단 민법에 대한 정리나 민법에 대한 접근을 이래 높이는 것이 수험에 대한 그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이래 방법이 되게 되니까요. 그래 생각을 하시고 그래 접근하시면 이래 되게 될 거고 일단은 지금 1월 달부터 공부하시는 분들은 1차를 집중적으로 노리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1차 위주로 정리를 해 들어가시면 이래 되게 되고 만약에 그 자기가 어느 정도 민법이나 아니면 다른 과목들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또 어느 정도 정리를 해보신 분들은 그분들은 2차까지 같이 보세요. 2차까지 같이 보시고 법에 대한 정리를 전혀 안 해보신 분들 그 법을 생전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다라고 이래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1차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이래 맞게 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내가 따라가는데 그 크게 어렵지 않더라고 이래 생각되시면 그러니까 민법이 어느 정도 끝났을 때요. 민법이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내가 공부에 대한 학업 성취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래 그 부담이 없다라고 이래 생각되면 그때 한 과목씩 보시면 됩니다. 2차에서 노동법은 같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법 2차를 같이 본다든지 아니면 전공 과목이 만약에 경영학 과목이면 전공에서 이래 공부했던 경조나 아니면 인사노무나 인사노무 관리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나씩 더 끼워 나가서 이래 공부를 해두시는 게 이래 필요하고 결국은 시험은 2차까지 붙어야 됩니다. 1차 붙는다고 해가지고 그 노무사 자격증을 이래 주는 게 아니고 2차까지 합격을 하셔야지 시험을 붙게 이래 되게 되니까 우리의 그 최종 종착역은 2차 시험입니다. 2차 시험을 이래 그 목표로 해서 가게 이래 되게 되는데 사람마다 이래 수준이나 아니면 환경이 차이가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크게 욕심낼 부리지 마시고 일단 자기가 어느 정도 적절하게 이래 따라갈 수 있다면 그때는 그 1차와 2차를 같이 하시고 조금 부담이 된다 그러면 하나만 이래 하시고 아니면 이 1차까지만 부담이 된다 그러면 1차만 하세요. 1차만 하시는 게 오히려 그게 수험 적합성에 맞는 겁니다. 그 일단 둘러가는 게 빨리 간다라고 이래 생각하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괜히 그 시간 낭비나 이런 것들을 이래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래 중요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자기가 맞는 상황에 맞게요. 그게 학습 플랜을 이래 짜주는 게 그게 필요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해 가지고 이래 그 수험을 이래 접근하시는 게 필요하게 이래 되게 됩니다. 누구나 수험은 빨리 끝내고 싶어요. 저도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까지 와버렸지만요.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빨리 끝내고 싶으려면 시행착오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남들이 해보지 않은 실패를 괜히 내가 해볼 필요는 없게 이래 되게 되니까 남들이 했던 방식에 맞춰가지고 똑같은 패턴으로 이래 가신다면 충분하게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래 생각되고 시험 자체가 쉬운 시험은 아니다. 만만한 시험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이래 생각하시고 난공불락은 아니지만 굉장히 쉬운 시험은 아니다라고 이래 생각하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정도까지 공부해 본 적은 없다라는 이래 말이 나올 정도로요.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주셔야지 최종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1차는 가볍게 붙습니다. 1차는 그래 어렵지 않은 시험이어가지고 가볍게 이래 여러분들이 정리하신다면 방심만 하지 않는다면 놀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게 1차 시험이 이래 되게 되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가 중요하거든요. 2차가 이래 중요하게 되니까 2차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노력과 많은 고민과 많은 공부를 해줘야지 이래 시험을 합격할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출발할 때 마음을 이래 각오를 다지시고 나는 끝까지 페이스를 놓지 않고 계속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래 생각되고 앞으로 서로 도움이 되는 시간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과정을 이래 같이 정리했으면 이래 좋겠습니다. 설명에는 여기까지 이래 정리하고 따로 이래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요 나중에 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따로 이래 학원 홈페이지에요 질문란이 있으니까요 그 질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래 조금씩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아니면 수업 중이라도 필요한 거나 아니면 의문되는 사항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이래 성심성의니까 아는 범위에서 제가 많은 거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는 범위에서 일단은 알려드릴 테니까 그런 형태로 수업을 이래 준비해 나가시면 이래 되게 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